지난 5월 30일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서울 2021년도 서울 환경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소위 P4G라고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적인 그 기후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기후적인 재앙이 닥쳐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개최한 세계적인 정상회의입니다. 이 회의에 세계 정상급 지도자 46명이 참석하고 또 세계적인 기구의 수장들 21명, 도합 67명이 참석하는 네모드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화상회의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뭐냐면 올해는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식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개식사 하기 전에 이 화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영상이 떴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남산이 영상에 떴고 우리 광화문이 영상에 떴습니다. 그리고 위성사진을 통해서 한강 전역이 영상에 떴는데 그 영상이 쭉 내려오면서 확대하면서 섬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그 섬이 한강의 여의도가 아니고 평양 대동강의 능라도가 떴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았고 특별히 야당으로부터도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서울이지 어떻게 평양이냐고 하는 그런 항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와 청와대는 그건 단순한 외주 제작사의 실수라고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능라도를 비춘 영상이 무려 20초간 떴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내셨던 조태용 그 차관에 의하면 현재 국회의원이시죠. 그는 네모드급의 세계 회의를 할 때는 미리 실무자들이 나와가지고 리허설을 4번 또는 5번 수십 명이 모여서 그걸 직접 보면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여의도가 떠야 될 그 자리에 평양의 능라도가 떴다면 그것을 4차, 5차 리허설을 하면서 걸렸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여의도가 안 뜨고 능라도가 뜰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수를 가장한 고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지금 몸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몸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마음은 저 적도인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그런 사람들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은 그들의 조국인 평양에 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북한을 사랑하고 있는 한 그들을 척결하고 그 북한 공산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보안법 폐지를 결서 반대한다! 반대한다! 이 보안법 폐지는요, 이게 우리 북한에 있는 공산당만 척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공산당까지 척결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안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 정부는 2004년부터 전 세계에 공자 학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돈을 중국 공산당 정부가 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로 공자 학원이 몇 개냐? 전 세계 162개국 중에 541개의
공자학원이 있는 겁니다. 공자학원이 그러면 뭐냐? 공자학원에는 공자가 없어요. 공자학원에 들어있는 거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의 문화를 전수한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갖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중국 공산당을 선전하고 중국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관, 그것이 공자학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006년도에 미국에 제일 먼저 공자학당이 들어온 것이 메릴랜드주의 메릴랜드 대학입니다. 그 메릴랜드 대학에 공자학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미국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관의 쇠펑이라고 하는 부대사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국 정부는 티베이트인들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한다. 그리고 우리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를 위하여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달라이라마가 마음껏 이 중국 안에서 신앙과 그들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서 고생스럽게 지금 망명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신앙과 그들의 종교를 탄압하고 달라이라마를 가두다가 가혹한 처벌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망명 정부를 세우고 망명 활동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국 정부는 이런 공자학원을 통해서라도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자학원에는 어른들 또는 학생들만 들어와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도 들어와요. 어린애들도. 그럼 어린애들한테 무슨 노래를 가르치느냐? 그 가르치는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주석은 참으로 자유로우신 분이다.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은 15억 인민이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 지도자들을 미워하는, 그들을 찬양하는, 그래서 은연중에 중국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공자학원의 실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공자학원을 도입해 설립했던 이 스웨덴 정부가 작년 4월에 공자학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앞으로 스웨덴 정부는 공자학원과의 모든 관계를 확실하게 단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은 공자학원이 한 100개가 있었는데 작년만 해도 20개를 폐쇄 조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카나다의 정보청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 카나다 토론토시의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카나다에 있는 이 공자학원은 인정을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 정보국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 공자학원은 카나다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 이후에 카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에 있었던 공자학원이 폐쇄됐고 많은 영향을 미쳐서 계속 폐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22개 대학에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자학원은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국민의 정신에 엄청난 해악을 가지고 있는 이 공자학원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국 교육부는 확실한 감사와 조사를 벌여서 이 대학 내에 있는 공자학원을 확실히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그리고
중앙정보국은 이 공자학원을 확실히 조사하고 수소해서 북한 공산당뿐만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도 발본 세곤하고 파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예, 강근열 회장님,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7회 지방선거 부산시 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섰던 김성진 부산대 교수께서 제66지나 현충일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해야 할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며칠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것은 조국의 시간이 아니라 조국의 악행과 죄악을 기억해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은 지난번에 자기가 저지른 고개를 쳐박아야 할 잘못을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한다. 자기의 잘못, 불켜버린 자기의 잘못을 알고 고개를 쳐박아야 되는데도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를 발표하는 자기 애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무부 장관했던 조국과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이라는 자 때문에 우리의 조국을 조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전국교수모임은 지난 2019년도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산호명 출신의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 정교모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이라는 자 때문에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중성과 그리고 터무니없는 그 비양심, 정의를 내세우면서 반정의, 이것을 우리 모든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조국이 조국을 구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현충일은 1956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호국 영령과 전몰 장병들의 충원을 기리고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현충일을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충일에서 말하는 전몰 장병이란 김일성이 기습남침한 6.25 때 잘못해서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희생당한 전몰 장병을 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9년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서 문재인은 뭐라고 했느냐? 6.25 남침 당시에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특급 전범이랄 수 있는 김원봉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하는 이 망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어떻게 용납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6.25 기습 남침 당시에 우리는 유엔군의 도움으로 남북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노택동의 인민해방군의 기습 참전에 의해서 우리의 남북 통일이 좌절되고 남북 분단이 고착화 되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보수 야당조차도 이러한 중국의 기습남침의 원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남북 분단을 고착화한 시진핑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김일성 세습 독재 정권의 수혜자인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새삼스럽게 6월 1일, 6월 6일 현충일 앞두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기억해야 하는데, 많은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6.25의 참 화해돼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아야 하며 처벌받아야 할 것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죄악을 심판한다고 하면서 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조국, 그 조국의 뒤를 이어서 중국식 토지국유제를 주장하던 추미애, 그에 이어서 국회에서 폭행죄를 저지른 박범계가, 그리고 수련만취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법무부 차관, 방금 어제 사표가 소리된 이영부가, 그러니까 폭행죄를 저지른 자들이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또한 김학의 불법 출금 금지 사건과 관련된 김호수, 피의자인 김호수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김호수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박범계는 그야말로 추미애 못지않은 인사칼춤을 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성년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성년이가 어떠한 자입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 금지 사건에 관여했다는 죄로 피의자가 아니라 이미 기소가 되어서 피고인이 되어 있는 자를 면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법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이런 자들이 줄줄이 승진하거나 여전히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어떻게 있을 법이나 한 말입니까? 우리는 6.25를 앞두고 현충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밤 10시에 부산 앞바다 대한해협에서 600명의 무장군인을 태운 북한의 수송선과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인 백두산호가 전투를 벌여서 그 수송선 안에 들어있던 600여 명의 무장군인을 수몰시켰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부산항이 지켜졌으며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대한해협 해전의 승전은 교과서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한해협 해군 승전, 해전 승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전에서 갑판장으로서 수운을 세운 최영갑 해군 예비역 대령의 아들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된 이 불법성을 감시하고 또한 잘못된 정부의 비리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것을 이 문재인 정권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현충일에 마땅히 현충해야 할 대한민국의 전물 장병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역사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그 많은 희생자를 만든 천범 중에 한 사람인 김원봉을 오히려 국군의 창설의 뿌리라고 하고 그를 보훈처의 서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름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현충일에는 현충을 해야 할 분들을 현충해야 합니다. 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한 그 수하의 차관으로서 거짓과 진실을 가려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총장이 어떻게 피의자가 될 수가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어떻게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처벌해야 될 자들은 저 청와대에 있는 자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다 처벌하고 감옥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기억하고 또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문재인은 분명히 자신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직자의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충일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이제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만큼 스스로 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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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위원회 와다나베 미카 공동위원장께서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 녹색 미래 정상회의와 관련한 외교적 대참사 대한민국 수도는 평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지만 이 대한민국이야말로 나의 마음의 조국이라 생각하고 어차피 한 번 살 인생인데 나라를 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면서 대한의 아들, 딸을 키우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대한민국 어머니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죄는 있지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사죄하고 이제는 같은 동양권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같은 가치를 가진 협력 국가로서 손에 손을 잡고 또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똘똘 뭉쳐서 공산주의를 물러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제 협력을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여론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소니 파우치 박사의 이메일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바이러스였다. 생화학 무기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중공은 이 책임을 세계 만민 앞에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밑에서 이 중공을 도왔던 미국의 그 어떤 세력도 세계 만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의 소재를 확실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재난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인가? 우한 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의 손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진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실수로 나왔는지 아니면 일부러 퍼뜨렸는지 그 내용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 좌파 정권도 물러가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도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자유 시민들이 온 세계의 자유의 가치를 높이 받들고 있는 자유 국민들이, 자유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진실을 밝히고 진실에 의거해서 이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5월 30일에서 31일 날 비호지 정상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또다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최지를 알리는 영상 속에 서울이 나와야 될, 한강과 여의도가 나와야 되는 그 장면에 평양의 대동강과 밀라도가 나왔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계획적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바로 전날 5월 29일 날 저녁 7시에 제전 리허설 때 갑자기 삽입된 것입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박현민 대답하라! 박현민 대답해라! 박현민 대답해라! 이런 테러 행위가 연납될 줄 알면 너는 틀렸다! 이 거룩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민국의 그런 공산주의자의 더러운 손이 들어가는 것에
국제사회와 인류의 공통적인 가치, 인권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 그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대표를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반자이 니뽕 반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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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아게인! 대한민국 아게인! 반자이 대한민국 아게인!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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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밑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께서 정권의 방역 농도가 관련한 선택적 위험, 선택적 방역을 진단하라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동욱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여기 10명 이상 집회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가장 기본권이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일제시대나 북한 김정은 치하에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 김정은이 밑에 사는 거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우리의 헌법상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당연히 인정돼야 될 집회 결사의 자유가 1년째 말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집회 결사의 자유가 말살되지 않으면, 이 집회 결사의 자유가 회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이요, 거짓 방역으로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방역으로 저 앞에 교보문고 지하에 공기 나쁜 데 가보십시오. 한 1000명 정도 지금 모여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한 번도 인원 제한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야외 집회는 위험하다고 지금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악한 것이요, 선택적 정의를 말하고 선택적 위험을 말하고 선택적 방역을 하고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검찰권 남용하지 말라 했던 이 문재인이가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데서 나아가서 인권을 유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여자 대통령이 지금 이 문재인 임기 내내 투옥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임기 내내 투옥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면서 선택적 위험을 말하고 선택적 정의를 말하는데, 그래서 지금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고, 제가 이게 선택적 위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어제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작년 9월 달에요, 한 달 동안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대면 예배가 작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작년 9월 한 달 동안 확진자가 200명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진자가 600명에서 700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계속 신앙의 자유, 왜 교회에 대해서 백화점을 하면서 예배의 자유를 말살하냐 하니까, 지금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교회에 나와서 단속 안 한대요. 요새는 600명 700명 나올 때는 단속을 안 하고, 작년에 200명 나올 때는 코로나가 위험해서 예배 금지시켰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작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8.15 집회했다고 경찰서 잡혀가고, 그 다음에 8.15 집회했다고 경찰서 잡혀가고, 예배 드렸다고 경찰서 잡혀갔는데,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다고 경찰서 잡혀간 사람이 그래도 회복이 돼서
왔어요. 아직 그 경찰서 잡혀간 사람이 그 목사님이 검사가 죄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검사가 참 용기 있는 검사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배 드린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검사가. 여러분들 이런 검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검찰 고위 인사를 했는데 인사 학살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복 인사가 범죄라고 안 했습니까? 직장에서도 보복 인사하면요 노동청에 잡혀가요, 사장이.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지켜야 될 검찰청을 학살 인사를 해가지고 정말 국민의 편에서 공정한 수사를 했던 고검장은 전부 다 연수원으로 다 유배를 보냈어요. 자기 부하 밑에 직원으로. 고등검찰청장을 자기 부하 밑에 직원으로 유배를 보내고 한동훈이는 검사가 아무도 없는 사법연수원으로 보내고 정권의 부역지라는 방탄총장 김호수를 내세워가지고 이성윤이는 피고인 아닙니까? 피고인.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게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해야 되는데 이성윤이가 고등검찰청장 하면서 자기 부하 검사한테 내가 재판받는데 네가 말해봐. 옛날에는요 혐의만 있거나 불미스러운 일만 있어도 재판 관련하는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표를 냈어요. 그게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범죄 피고인 박범계가 검사한테 인사권을 행사하고 재판받는 이성윤이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네가 당신이 검사냐는 말 들었던 심재철이가 남부지검장하고 있고 중앙지검장은 박범계 후배 꼬봉을 보내놓고 지금 현재 그 김학의 그 비리 출국금지 비리를 수사했던 수원지검은 뭐 지검장 고검장 다 날리고 원전 비리 검사 해가지고 양심적으로 기소하려고 했는 대전지검도 박살을 내놨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사보복을 한 인간은요 반드시 깜빵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태근이가 인사보복했다고 서지현이한테 인사보복했다고 징역 2년 이상 그때 구형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인사보복 정도가 아니고 인사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정말 이런 거짓된 나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딱 일주일 동안에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몇 명 사망했는 줄 압니까? 39명 사망했습니다. 39명.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사람 국민들이 자기가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괜찮았다고 히히닥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코로나 백신 맞고 39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고 대통령 물러나라고 했던 메르스, 나라가 뒤집어졌던 메르스 때 그 전체가 38명밖에 사망 안 했어요. 그런데 국가적인 재앙이나 그러는데 이 선택적 위험을 보도하는 이 좌파 언론들이 지난 한 주에 39명 사망했는 것을 보도를 안 해요. 30살 먹었는 30대 군인도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사망했잖아요. 30대 군인이. 30대 군인이 멀쩡한 사람이 주사 맞고 왜 죽습니까? 그래서 제가 벌써 한 달 전부터 지금 죽는 추세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코로나 주사 맞고 2,000명 정도 죽는다 했는데 제 예측이 지금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5% 접종했을 때 104명 죽었어요. 5%. 정은경이가 지금 700만 명 10% 주사를 했다는데 10% 주사를 딱 하고 나니까 240명 죽었습니다. 코로나 주사 맞고요. 10% 주사 맞았을 때 240명 죽으면 100% 주사하면은 2,400명 죽는다는 소리죠. 영국도 지금 한 5천만 명이 주사를 맞았는데 코로나 주사 맞고 한 1,500명 정도 죽었습니다. 코로나 주사 안 맞고 코로나 몇 명 죽었느냐? 1년에 1,500명 밖에 안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뭐냐? 매년 코로나 주사 맞고 1,500명씩은 사망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실을 알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고도 나는 맞겠다 하면 맞는 것이지, 강제로 코로나 주사를, 여기가 북한처럼 안 맞는 사람은 막 반동 분자고 안 맞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왜 옆에 사람한테 그런 이상한 북한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합니까? 안 맞는 사람도 우리 독감 주사 맞을 때 안 맞는다고 옆에서 공포 분위기 조성했습니까? 웃기는 게요, 우리 젊은 아들들 군대 가면요, 코로나 주사 안 맞으면 마스크 쓰고 밤에 자랍니다. 마스크 쓰고. 이거 인권 유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주사 안 맞으면 야외에서 마스크 쓰랍니다. 코로나 주사 안 맞는 사람만 또 뭐라 그럽니까? 군인들 훈련할 때 마스크 쓰고 뛰랍니다. 이게 바로 인권 유린이에요. 20대 30대 우리 젊은 아들들은요, 코로나 걸려도 죽을 일 없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그냥 거의 정상도 없고 감기보다 못해요. 그런 아들들이 지금 코로나 주사 맞고 다 죽게 생겼는데, 문재인이가 길거리마다 붙여놨는 한미 정상회담 성공, 백신 외교 성공하면서 고장 뭐 가져왔습니까? 미국에서 땡처리하는 얀센 가져왔습니다. 얀센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똑같이 혈전 합병증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있는 주사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더나 화이자보다 국민들이 기피하니까 남아 돌아서 땡처리한다고 한국에 보냈는데, 문재인이 정은경이도 양심이 찔렸는지 도저히 20대 병사에게는 못 맞히겠다, 얀센을. 그래서 누구 맞힙니까? 30대 예비군 맞아라 이러고 앉았습니다. 30대 예비군들 중에서 또 얀센 맞고 사망자가 나오는 거예요. 덴마크는 40세 이하는 얀센 접종 금지시켰습니다. 30대가 맞고 혈전으로 사망한 사례가 덴마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단 한 명 국민 생명 찾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백신 선택권이 중요합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오늘 점심을 뭐 먹을지, 된장찌개 먹을지, 김치찌개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는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본인이 결정합니다. 북한 배급제에서는요, 오늘 점심은 빵 먹어, 빵 안 먹는 놈은 반동 분자야. 이게 북한입니다. 우리나라가 뭡니까? 60대 먹었는 남성들, 여성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맞아, 배급하잖아요. 배급. 그거 안 맞아? 그러면 너는 없어, 굶어. 이게 뭡니까 이게? 백신을, 가장 좋은 백신을 충분히 구하는 게 국가의 의무고, 맞고 안 맞고는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맞을 건지도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북한 주민처럼 빵 하나 주면 고마운 지경이 됐어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에게 의사들은 설명의 의무가 있고 국가는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왜 메르스보다 불과 한 주 6일 만에 39명이나 사망하는 사실을 왜 아무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0 먹은 어른이, 80 먹은 어른이 나는 안 맞을란다,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가 내 눈에 안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픈 사람은 다 병원에 모입니다. 사망한 사람은 다 장례식장에 모여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보면은 맞고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엄연한 사실은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맞고 240명이 대한민국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망자 거의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미순이 여순이 가지고 10년 우라먹었던 문재인이 국민 생명을 철저히 이용하고 김정은처럼 국민의 생명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되고, 알 권리를 막으면 안 되고, 선택적 정의로, 선택적 수사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이 야외에서 우리가 숨죽이고 눈치 보면서 10명 넘나 이런 거 당한 거요, 철저히 대갚아 줍시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깜빵에 쳐넣읍시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이동욱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대 트루스 포럼 박상원 회장께서 차기 대선 후보가 갖춰야 할 덕목,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교트루스 포럼 회장 박상원입니다.
앞에 연사들께서 이제 많은 얘기를 참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처럼 또 매주 나와서 토론을 하고 성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앞으로 내년에 3월이면은 불과 10개월도 안 남은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또 대통령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이곳에서, 자유수호4럼의 김태호 그 박사께서, 대통령에 갖춰야 될 덕목 10가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박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붕 떠가지고 대통령, 그저 그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30 몇 프로 올라갔다, 최고다, 누구다, 그리고 또 좌빨들에서 대통령 누구 하면은 거기 선동에 미쳐서, 그러면 우리 쪽에, 우리 그 우파 쪽에서 그러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누굴 하냐 했을 때 아무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긴장감이 생겨서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좀 추천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왕래 왕선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 김태호 박사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항목을 좀 정리해 갖고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이동욱 박사님께서 이제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대통령이 제일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대통령은 행정기관의 수반으로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또 모든 것을 자기가 맡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맡길 거는 맡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갖다가 행정을 이루고 가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은 대통령의 만능에 만능. 그러니까 의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이동호 회장 계시지만은 의사 한 사람이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그 밤을 새워가면서 원서를, 산태미 같은 원서를 다 읽고서 기술을 익혀갖고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정말 그 생명을 갖다가 좌우하는 그 모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코로나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지금 이동호 회장께서는 건의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전문가들이 또 탄원서도 냈는데 아무 안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의학을 갖다가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다 압력을 갖고서 해결하려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속에 있는 이런 대통령의 덕목, 여기서 큰 충계 하나가, 만약 앞으로도 대통령의 누구 이제 우리가 후보를 생각한다면은 그야말로 자기 전문가에게 철저히 맡기는, 그리고 전문가가 맡겨서 전문가가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때 책임을 물은다면 정당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이거 뭐 방역 왁진 맞지 않으면은 뭐 여권을 안 내준대요. 이런 식으로 업력을 억압을 해가지고 국민을 다른 방향으로, 그 옳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가면서 자기네 정치적인 목표만 달성하려고 하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요건 중에, 덕목 중에 하나가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또 맡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태호 박사께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염두에 둬주시고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좀 김태호 박사님이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가 성토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야말로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가지가 하나가 지나면은 두 번째는 또 거짓말로 커버하고, 두 번째 지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개, 100가지가 되더라도 전부 다 거짓말로 점철된 이 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라는 더욱더 패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의식이 나라가 망하나 말거나 내 주머니 자기네 인효에 그 충실한 그 부풀린 그 모든 부만 형성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대통령 후보 누구 아마 지명하신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 덕목을 꼭 체크하면서 저 사람은 거짓말 할 사람이냐 아니겠느냐, 이거를 좀 더 한번 철저히 분석해보는 그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과의 대화에 충실히 겸손히 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문재인 그분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까? 자기가 나중에 처음에 대통령 되면은 저 청와대에 있지 않고 나와서 그 광화문에다가 자기 사무실 차려놓고 그리고 모든 업무를 본다고 이렇게까지 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하다못해 작년에 그 청와대에 놓고서 청와대에서 천막을 치고 많은 분들이 뭐 철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올바르게 나오라고 그렇게까지 강구했는데도 그 문재인 그분은 한마디 얼굴 하나 내비지 않고 그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로 헬기를 타고 그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대화를 궁색하게 하고 대화를 피하는 대통령 대선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덕목으로 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의리를 지키는 덕목, 이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옥고 생활을 치르면서 일어난 것들, 그 원인을 갖다 하나하나 다 따져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탄핵이 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가지 정치 이해관계 이런 거에서 게임에 의해서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더군다나 더욱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도려 부추기는 이런 역할을 한 결과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불행하게 이 암흑의 5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은 절대 인간적인 의리를 배신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냐면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전술을 수립하고 그를 실천한 다음에는 꼭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모든 결과를 가지고 또 앞으로 자기가 반성할 거는 반성을 하고 또 추진할 건 추진하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현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은 전략 전술이라는 건 없고 어디까지나 그 정부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거를 그냥 일사천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자력을 갖다 폐쇄한다는 건 전략 전술도 아니고 완전히 이건 음모고 그냥 모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옆에 그 모든 참모들이라든가 하여튼 뭐 민주당 사람들 또 정부 관계들도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이 주장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종처럼 그리고 아무 의견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가는 이런 현상 속에서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뽑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많은 성토를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또 우리나라가 올바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한 사람 뽑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통령을 뽑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덕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또 선출하고 또 추천할 때 이 나라의 올바른 대통령이 뽑혀진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모든 거는 그냥 매스컴의 선동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의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과연 한 열매 맺은 것이 무엇이냐고 따져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품만 잡고 그리고 말만 많이 해놓고서 결국에는 꼬리를 싹 잡아 때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 힘있는 당에 그냥 선동해서 이 사람이 하나의 또 매스컴에 그 그릇된 하나의 그 선동에 의해서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결국 우리 우파를 위한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을 또 뽑는다 했을 때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생활에 직접 연결된다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가지시고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그런 가운데서 올바른 대통령이 뽑히도록 우리는 부리짓고 또 정말 실천하는데 열심히 우리가 실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끝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마틴 루터킹의 한 말씀을 한마디 인용하겠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지켜보는 침묵만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침묵이라는 것이 얼마나 침묵은 금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철저한 감시, 감독, 그 다음에 또 하나 끝으로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의 그 큰 작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철퇴시키게 되는 이런 각오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철저한 그 대통령 선거를 올바른 판단으로 할 때 그 모든 것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 대한민국은 회복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앞날을 생각해보는 우리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공! 박성원 회장님, 내년 대선 후보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김두천 회장께서 공직자의 양심과 시민혁명만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김두천입니다. 오늘이 6월 5일입니다. 어저께는 6월 4일로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운동이 비참하게 저지당한 3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내일 6월 6일은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구국 열사들의 순관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에 우리가 추모해야 될 사람들은 국토방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 국군이 4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민간인 100여만 명이 피난길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처참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함을 드려야 한다고 정부가 결정한 것이 1954년에 현충일을 제정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우스운 광경을 많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장관이 되고 감투를 쓰면은 제일 먼저 어딜 찾아갑니까? 현충원을 찾아갑니다.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쳐 순국한 열사들이 묻혀있는 현충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을 깔아뭉개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휘하에서 남침 전쟁을 기획한 김원봉이를 국가유공자로 내세우겠다고 하는 문제인, 신영복 간첩을 가장 존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현충원을 찾아가서 우리 순국 선열들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형식 중에 형식이고 바로 그 순국 선열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까? 저 현충원에 묻혀있는 목숨을 바친 구국 선열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길이 새겨야 합니다. 내일 순국 선열에 대한 현충일이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사랑에 더욱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어줄 것을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4.19 3.15 부정선거로 결국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측근들에 의해서 귀가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으로 218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바치고 나서 허정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허정 국무총리에게 왜 이제야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허정 국무총리가 비서들과 대통령의 측근에 의해서 나를 대통령과 면담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에 의해서 결국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듯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부동산 정책 하나 잘못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잘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재앙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측근들은 이승만 측근처럼 문재인의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권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다음 주 월요일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동아일보 34면 내지 35면에 코로나 피해 보상, 코로나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법적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물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기기 위해서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수렴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35면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나라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죄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 역병입니다. 우한 폐렴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을 누가 들여왔습니까? 친구와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바로 범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코로나에 강제 격리가 된 여러분은 하나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몽땅 우리 국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교회 목사들에게 그리고 우리 민주인사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1인 시위에 만족해야 했고 차량 시위에 만족해야 했고 기자회견에 만족해야 했고 9명 이하의 시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유입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고통에서 코로나의 죄의식에서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원고입니다. 우리는 떳떳한 국민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유입하여 대한민국을 재앙 속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을 법적 책임과 피해 보상을 받을 준비를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오늘 현재 1971명입니다. 세월호의 6배를 뛰어넘습니다. 광화문의 6배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월호의 유족들은 광화문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왜 코로나 유족들은 집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어느 정권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따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코로나19 진상규명시민연대에서 월요일에 동아일보에 되지 않은 광고를 보시고 여러분 피해를 신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피해를 하나하나 보상하고 아픔을 보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연희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그 힘으로 국민혁명의 불을 지핍시다. 감사합니다.